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21대 총선, 4.15 총선이 9일 남았죠. 9일 남았는데, 여전히 어떤 결정적인 핵심 이슈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죠. 그래서 보수 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 이것은 전혀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속속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 제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전체적인 추이는 알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집권당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지금 선거 분위기가 흐르지 않나,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저도 총선 취재를 상당히 많이 해왔지만은 여러 면에서 정말 평상시와 다른,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지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협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이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면서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1중대, 그 다음에 2중대 있죠. 열린민주당. 이렇게 만든 것은 상당히 이 정치를, 선거를 희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뿐이 아니고 위장야당, 야당인데 위장야당, 실제로는 범정권 쪽에 속하는 위장야당이 탄생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어떻게 위장정당이 등장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을 살피기 전에, 최근 범여권에서 조국 구하기, 그리고 윤석열 쳐내기가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장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같이 연루돼서 기소되어 있는 처지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지금 열린우리당 후보죠.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씨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7월에 공수처가 발족을 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가세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공동대표인데, 이 우희종 공동대표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출신입니다. 개국본. 이 단체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서초동에서 계속 열었었죠. 이 우희종 씨도, 공동대표도 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1호 수사 대상은 조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최강욱이나 우희종 씨의 1호 수사 대상 조국, 이것을 어떤 정치적 구호로 알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장야당 때문입니다. 자, 우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려면은 공수처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령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그렇게 하면은 수사에 들어갈 텐데, 그 수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새로 선임될 공수처장이겠죠. 공수처장. 그런데 이 공수처장이 윤석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문제가 딱 걸립니다. 자,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공수처장이 될 만한 사람을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7명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은 뻔하죠. 그리고 대한변협회장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명 중에서 정치권에서 4명이나 들어간다. 가반이나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다. 또 여당 2명, 야당 2명이니까는 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지 2명을 추천을 해서 올립니다. 2명 추천해서 올리면 뭐 한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데 이 동의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야당 몫이 2명이니까 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겠죠. 가령 뭐 두 야당이 전부 보수 야당이든지 아니면은 보수 야당 하나의 중도 야당이든지 하면은 못하겠죠. 2, 3당. 그러니까 제1야당, 제2야당이 못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은 총선에서 뭐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되겠죠. 뭐 의석은 어떻게 되든 어쨌든 집권당은 민주당이니까 제1야당은 미래통합당이 될 텐데 제2야당이 어느 쪽이 될까? 야당 두 쪽에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는 제2야당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지금 2개죠. 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위장야당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위성정당을 넘어서 위장야당이 탄생을 해서 전국 운영이 한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냥 어떤 구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에 보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한겨레신문이 올해 여론조사를 한 42건을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정확도가 좀 높겠죠. 그건 한두 개 여론조사가 아니고 42개를 종합 분석을 했는데, 비례대표 예상 의석을 뽑아봤는데, 얼마나 의석을 받을 것이냐, 최대 얼마나 받을 것이냐를 뽑아보니,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17석,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1중대죠. 더불어시민당 14석, 2중대 열린우리당 8석,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정의당은 뭐 5석, 국민의당 4석이 나오는데, 자, 정의당, 국민의당 빼놓고, 여당 1, 2중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우리당을 합하면은 22석이 됩니다. 22석이면은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겠죠. 민주당과 통합당에 이어서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이 됩니다. 원내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이면 구성이 되죠. 원내교섭단체와 아닌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당 보조금 문제뿐이 아니고 어떤 여야 합의에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논의에 들어가기느냐 안 끼느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여당의 1, 2중대를 합하면은 22석. 그래서 뭐 민생당, 국민의당 이런 정당을 훨씬 앞서서 제2야당이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제2야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범여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미래한국당, 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치든지 어쨌든 제1야당을 패싱을 하고 독자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데 더불어시민당, 여당과 같이 힘을 합친다면은 그냥 그 후보가 추천이 되는 것이죠. 그 후보가 추천되면 대통령이 그냥 여권에서 올린 후보를 추천하면 공수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수처장이 윤석열 건을 수사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수사하도록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7월쯤에 공수처가 설치가 될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실제로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죠. 검사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와 관련된 일,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새로 공수처장이 되는 친정권 성향의 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뭐 과잉 수사했다, 뭐 아니면 울산 시장 선거, 부정선거 이것도 뭐 직무를 뭐 남용했다, 직권 남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수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력화되는 거죠. 자리 현직에 있던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도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총선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벼르고 별렀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수사, 이것도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더불어시민당과 아마 열린 그 민주당과 합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더불어시민당이 위장야당, 이렇게 위장야당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은 국회도 완전히 집권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겠죠. 원내교섭단체가 2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장 그 선거 후에 그 좀 예상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것은 국회에서 발의조차 어려워집니다. 제1야당의 국회의장 자리가 돌아가는데, 뭐,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으면은 발의가 어렵죠. 발의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원내교섭단체의 이 위장야당, 지금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위장야당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은 3개의 원내교섭단체 중에서 위장야당이 기어있으면 탄핵 발의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20대 국회 때는 지금 집권 세력이 이른바 4+1 이렇게 하면서 군소정당을 끌어들여서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도 다 통과시켰죠. 그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줬다가 이번엔 그걸 다시 뺏어오는 뭐 이런 상황을 벌였는데 그것도 번거롭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위장정당, 우리 편, 완전한 우리 편, 우리에게 뭐 요구하지도 않을 완전한 위장 야당을 하나 만들자. 이 계획에서 탄생한 것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1중대, 2중대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이 구도를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위성정당이 선거가 끝나면은 다 원대 복귀시키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이 좀비처럼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겠느냐. 왜 껍데기는 남겨야 되냐 하면은 앞에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이 어떤 거리가 생기면 그 다음 순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껍데기만 남겨놓고 있고 나머지는 다 원대복귀 시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구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니 그러지 않고 저 원대복귀를 시키지 않고 더 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상 초유의 위장야당을 만들어 놓는 그런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